를 좀 뜰게요. 자, 라이트센 227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전체 집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체 집합은 실수 전체고요. A라는 집합은 마삼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걸 모아놨고요. B라는 집합은 자, 벌어지는 모양 0보다 이하이거나 또는 2보다 이상인 것들을 모아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하면 되는데 자 A 자 A는요 자 1번에서는 A 여집합이니까 A 바깥쪽이잖아. 자 이거 바깥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헷갈리는 친구는 자 뭐 해보시라고요? 이렇게 수직선에다가 그려보라고 했잖아. 자 이거의 바깥쪽이니까 자 이거의 바깥쪽에는 뭐가 있을 거다? 요 바깥쪽이 여기잖아 여기. 그래서 여기니까 이렇게 해서 보등식을 세우시면 되겠는데요. 1번 맞는 것 같은데? 자, 1번 맞고요. 자, 2번 B의 여집합. 자, 이거의 바깥쪽에는 뭐가 있을까? 역시나 한번 그려보시면 바깥쪽에는 이렇게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원래 는이 없는 경우는 여기에 는이 생겨야 되고요. 원래 는이 있던 경우는 는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 왜? 바깥쪽이니까 같다의 바깥쪽은 같지 않다잖아. 그치? 그리고 세 번째, 보통 이제 질문 나오는 것들이 이런 이제 차집합 이런 데서 많이 질문하더라고요. 자, 3번에 있는 차집합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A를 그려놨으니까 이 그림을 참고하겠습니다. 차집합은 뜻이 뭐라고요? 자, 차집합은 뜻이 뭐냐면 A에서 누구 나가? B 나가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A에서 자, B라는 게 지금 여기거든요. 여기. 자, A에서 여기 있는 B를 빼주신다면 느낌 오세요? 자, 어디가 남냐면 여기가 남겠지. 그래서 아마 여러분 중에서 여기까지는 다들 잘했을 건데 요 자리에 는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 줘야 돼. 자, 가은아. A에서 B를 빼면 0도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자, 0도 나갈까? 안 나갈까? 0도 나간다는 거야. 왜? 보시는 것처럼 원래 B 안에 0이 들어있잖아. 지금 B 안에 0이 들어있다고요. 그럼 당연히 A에서 B를 빼주면 0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뭐다? 요 3번은 맞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4번도 마찬가지인데 4번은 거꾸로 여기 있는 B에서 A를 빼는 거거든. 여기 있는 파란색에서 빨간색을 빼시면요. 바로 암산해 볼까요? 자, 일단 여기까지는 확정이잖아. 자, 여기까지는 확정인데 자, B에서 A를 빼면 딱 봐도 4번이 아닌데요. 4번은 일단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저게 뭐지? 뭔가 딱 봐도 4번은 이질적이네요. 그쵸? 일단은 파란색에서 빨간색을 날리시면 여기가 남는단 말이야. 즉 요렇게 뼈대가 만들어져야 되고 이번 경우도 마이너스 3은 이번에 A 안에 마삼이 없기 때문에 마삼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는이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4번이 옳지가 않습니다. 이번 문제는요.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합집합의 바깥쪽이니까 자, 얘도 여기 그림 안에 보이네요. 합집합의 바깥쪽이 아마 여기로 보이거든. 여기. 저기니까 이렇게가 되는데 자, 이번 경우도 자, 2는 나가요. 2가 B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2는 나가야 되는데 1은 들어온다는 거야. 왜? 요 합집합 안에 1이 없기 때문에 바깥쪽에는 1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돼? 그래서 이 문제는 꽤 가끔 나오는 문제니까 부등식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약간 해보시면 사실 다 어려운 게 아니라 마지막에 또 역시나 는 체크 이제 그 는이 나가는지 정도만 체크를 원래 하게끔 요구하는데 이번 문제는 그나마 쉬운 편이야. 4번 같은 경우는 아예 틀렸거든요. 이해하시겠죠? 4번은 아예 틀렸습니다. 자, 또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전화가 좀 오는데 제가 혹시 중간에 전화를 좀 받게 되더라도 좀 죄송합니다. 전화를 좀 요거 정리해 보실래요? 저 먼저 바꿔 올게요.
네, 여보세요. 방금 전화 주셨는데요. 네, 그, 네. 아, 제가 오늘 했고요. 오늘 한 오후 1시쯤에 오산대역 앞에 선별진료소가 있거든요. 오산대역 바로 앞에. 네, 결과 내일 아마 아침에 나올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질문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 라이트센 235번이요. 목소리 반갑다. 자, 라이트센 235번 가볼게. 자,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있는 문제입니다. 교과서에서 푸실 때는 꼭 맞추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라이트센, 자, 235번 문제. 이번 숙제의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체 집합이 나와 있는데요. 15의 약수입니다. 자, 1, 3, 5, 15. 이렇게 4개밖에 없네요. 전체가. 전체가 일단은 굉장히 만만한데 전체가 15의 약수면 1, 3, 5, 15밖에 없다는 점. 그 다음에 두 부분 집합 A라는 집합, B라는 집합 눈에 띄는 거는 3겹치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자 이제 요구하는 게 이겁니다. 이거를 만족하는 X는 몇 개냐? 매번 나오는 이제 또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는 문제야. 자, 이 x는 u의 부분 집합이에요. 근데 이거를 만족한다는 게 중요하고 이거를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한번 이해를 좀 해볼게요. 저게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게 우리한테. 자, a는요. 잘 봐봐. a는 지금 1, 3입니다. 그리고 이거랑 x를 합친 거랑 뭐랑 3, 5랑 x를 합친 게 같대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자, 일단 같다는 거는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여기 안에 이제 1, 3이랑 뭐 몇 가지 뭐 땡땡 추가로 들어올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여기도 뭐 3, 5랑 여기 안에 뭔지 모르지만 뭐 이렇게 있다는 얘기잖아. 지금 이런 얘기거든. 간단히 그림으로 묘사하자면. 자, 여기서 추리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지금 요 상황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돼. 내 뇌피셜 말고. 자, 먼저 3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 왜? 3은 애초에 둘 다 여기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3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거든. 자, 그럼 성중이가 도와줄래? 자, 먼저 왼쪽을 보면 왼쪽에 지금 여기 1이 있고 오른쪽에 5가 있잖아. 근데 이거 두 개에다가 x를 첨가했더니 같아진다는 말은 x에 반드시 뭐가 있다는 얘기인 줄 아세요? 자, 이렇게 물어볼까? x에 5가 있을까요? 네, x에 5가 있어야 돼. 봐봐, 왜냐면 만약에 반대로 그러면 x에 5가 없다고 치면 오른쪽에 지금 5가 있잖아. 이거 그럼 어디에 있어야 돼요? 같다면서. 즉 여기서 추리를 하는 거야. 근데 어려운 이유는 그게 좀 직관적이지 않고 똑같이 이제 뭔가 간접적으로 해석을 요구한다는 거야. 자, 어쨌든 x를 더했더니 x를 합쳤더니 같아졌다는 말에서 추리하건대 x에는 반드시 5가 들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x에는 반드시 1이 들어 있을 거다라는 거야.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자, x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1과 5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자, 3은요. 말했지만 3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그거는 알 수가 없잖아. 그런 거는 지금 여기 쓰면 안 되는 거야. 이해돼? 어차피 3은 양쪽에 다 있기 때문에 x가 아니어도 해결 가능하다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15 같은 경우도 알 수가 없죠. 왜? 굳이 15가 없다고 해서 말이 안 되지도 않아. 그치? 15는 뭐 있을 수 있지만 없을 수 있고 그런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건 체크하면 안 되는 거야. 즉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거예요.
x 안에 1과 5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공식 쓰겠습니다. 자, 2의 4제곱에서 1과 5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니까 자, 빼기 2. 자, 빼기 2 하시면 정답이 나오겠네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또 자, 교과서 문제입니다. 자, 235번 문제. 그러니까 추리하는 문제야, 추리하는 문제. 자, 또 질문하세요, 친구님들. 아마 이 수업 해본 적 있는 친구는 있을 거야. 저희가 올해 겨울방학 때도 이 수업 많이 했었고요. 아무튼 뭐 이런 식의 수업도 몇 번 해보시면 나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항상 온라인 수업의 가장 큰 단점은 이제 그 컨트롤이 안 되는 거지. 막 졸리고 피곤한데 막 정말 자거나 온라인이니까 누가 알아요. 그치? 자거나 수업 때 뭐 딴짓하거나 아무도 모르죠. 네. 근데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는 점. 그래서 딱 이번 주 내일까지만 온라인으로 하고 아마 다음 주부터는 정상 수업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또 질문하세요. 자, 25분인데 질문 더 할 거 없나요? RPM에는 질문 없어요? 자, RPM 139번이요. 가겠습니다. RPM 139번. 자, 139번. 아, 이걸 제가 지난 시간에 RPM에 있는 유형인데 설명 안 드렸죠. 자, 139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색칠된 게 잘 안 보이네요. 책 좀 볼게요. 자, 139번에서 여기 도너츠구나. 자, 색칠된 부분이 여기거든요. 그냥 이 문제는요, 사실 여러분들 고백하자면 벤 다이어그램에다가 표시를 해보는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몇 문제 시범 보여드리자면 예를 들어 뭐 이거 1번 A랑 상상해 봐야 돼. 지금부터 A랑 B 합집합 C랑 B 합집합 C랑 이거랑 뭐 교집합 겹치는 게 빨간색 맞을까요? 빨간색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아니야, 여기? 여기. 그러니까 이번 문제는 여러분들 팁이랄 게 없어. 그냥 색칠을 다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연필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색칠해가지고 저 빨간색이 나오는 쪽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이해돼? 하나 더 해볼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3번 문제 A 차집합 B 여기거든요. 여기랑 그리고 C 차집합 B C 차집합 B 여기거든요. 이거 두 개가 겹치는 거. 이거 두 개가 겹치는 거라면 이 파란색이 나와야 되지. 자, 색칠된 게 안 나온다는 거야. 이것도 아니네요. 그러니까 얘는 방법이 없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그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느낌이 뭔가 4번 같은데. 자, 4번 해볼게요. 자, A 차집합 B 그리고 A 차집합 C A 차집합 C가 여기거든요. 여기 파란 색깔. 이거 두 개 겹치는 게 정답이겠네요. 이거 두 개 겹치는 게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나온다라는 거야. 서준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특별히 뭐 전략이 있다기보다는 색칠을 연습을 열심히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또 그런 문제입니다. 선생님은 이거 지울 수 있잖아요. 그렇긴 한데 너네도 그냥 연필로 사실 근데 저는요 제가 혼자 부딪히며 이걸 다 그리진 않을 것 같아. 대충 몇 개 해보면 감이 오잖아. 저 도너츠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저는 이제 다 하진 않고 몇 개만 해보겠지만 초보일 때는 참고로 이 문제 방학 때 해본 적 있어요. 초보일 때는 다 그려보는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자, 또 질문하세요. 자, 집파 오늘까지 하면 끝나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공부하셔야 될 거는 이번 토요일 숙제였던 원의 방정식 거기를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저희 아마 조만간 한 번 더 복습을 할 거야. 이제 교과서는 풀어봤으니까 소위 교사용 문제라고 해서 또 하나 준비해 드릴 건데 교사용 문제. 그러니까 제가 거의 한 3번 정도 복습을 시켜 드리는 거예요. 3번 정도. 많이 풀어보세요. 자, 혹시 또 질문할 거 없어, 태영아? 괜찮아요? 그러니까 태영이가 여기 집합은 잘하는 것 같아. 태영이는 저기 수학상 뒷부분에 있는 원의 방정식 쪽을 열심히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또 질문할 거. 자, 지환아. 오늘 우리 지환이 얼굴도 못 보고 아쉽다. 자, 지환아. 질문할 거 없어? 없어요? 지원을 잘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번엔 좀 일 좀 내보자. 잉? 좋은 의미에서. 알겠지? 윤여가 뭐, 지금 제가 집합은 계속 말하지만 우리 진지하게 이렇게 계산부터 하진 않았거든? 괜찮으세요? 아,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없어 여도 있고 없어 요도 있네요. 네, 없어 여. 자, 그럼 다들 괜찮은 거야? 상준아, 상준님. 이번에 상준이는 90점이다 맞자. 알겠지? 자, 그럼 다들 괜찮으시면 지금 시간 30분인데 지금부터 쉬는 시간 제외하고 한 1시간 20분에서 25분 정도 진도를 빼면 이 책 충분히 끝낼 수 있거든. 집합. 그래서 오늘 집합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 뒤 시작할게요. 자, 다시 한번 당부하겠습니다. 자, 온라인이지만 지금 뭐 좀 오랫동안 가은이라 이제 온라인 하는 친구도 있는데 자, 온라인이지만 절대로 여러분 대충 들으시면 안 되고 잘 들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들 마무리하시고 저희 교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자, 라이트생 한번 펴 보시겠어요? 자, 라이트생 페이지는 27쪽입니다. 자, 27쪽으로 왜 왔냐면 자, 저희가 이제 라이트센에서 여기 있는 드 모르간의 법칙을 숙제로 안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할 건데 한 번 더 식을 구경하자면 자, 얘는 별표 하나 칠게요. 자, 여기 있는 요렇게 생긴 식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야. 혹은 요렇게 생긴 식이. 즉 여러분들은 요렇게도 바꿀 줄 알아야 되고 요렇게도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즉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되고 역시나 이번에도 나오겠지만 언제 많이 쓴다고 소위 간단히 정리하는 문제가 있어요. 간단히 정리하는 문제에서 딱 요런 각이 나오면 이렇게 바꿀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각이 나와도 반대로도 바꿀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저희가 드 모르간의 법칙이라 부르겠습니다. 다음 장 갈게요. 자, 오늘의 어쩌면 핵심 중에 하나인데 자, 우리가 지지난 시간쯤에 기호 하나를 배웠어. 어떤 기호? 이 넘버. 자, 지지난 시간에 저희가 넘버라는 기호를 배웠고, 이거의 뜻이 뭐였냐면,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주는 그런 기호입니다. 그치? 그리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런 식의 합집합, 여집합, 차집합, 이런 것들을 배웠잖아요. 그럼 당연히 궁금한 게 하나 생겨. 뭐, 그럼 합집합의 개수, 여집합의 개수, 뭐 자집합의 개수, 혹은 오른쪽에 있는 뭐 교집합의 개수,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다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부터 여기 뭐 공식처럼 생긴 게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자,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들이 딱 외우실 공식은 어쩌면 1번 공식에다가 별표 하나 칠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1번 공식은 이해를 먼저 하시고 좀 암기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좀 필요할 일이 생겨요. 이거는 좀 필요할 일이 생기고 그 밑에 두 개는 암기하지 않나요? 근데 읽어보시면 되게 당연한 얘기가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왜 암기를 안 해도 괜찮냐면 여기서도 많이 쓰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벤 다이어그램에다가 그리는 거.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 중 하나예요. 저희가 지난 시간 숙제해 보시면 어떤 막 원소 나오는 그런 문제들 벤 다이어그램에 그려보라고 했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이 원소의 개수 문제도 벤 다이어그램에다가 다 옮겨 보시면 뭐 밑에 있는 2번, 3번 굳이 몰라도 그냥 다 풀 수가 있다라는 거지. 아시겠죠? 자, 특별히 1번 공식만 한번 암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공식은요, 자, 합집합의 넘버, 합집합의 원소가 몇 개냐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언뜻 생각하며 A랑 B를 합친 거니까 A의 개수에서 B의 개수를 더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을 거예요. 근데 자, 결론적으로 뭘 주의해라? 빼기. 자, 뭐를 빼줘야 돼? 겹치는 거. 자, 교집합. 겹치는 걸 한번 빼줘야 됩니다. 다시 말할게. 역시나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는데요. 단순하게 예를 들어 A랑 B를 더하면요. 여기 가운데 있는 교집합을 몇 번 더하게 된다? 얘를 2번 더하게 돼요. 즉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합집합의 원소를 구할 때는 각각을 더한 상태에서 겹치는 걸 한 번은 빼줘야 돼. 그러니까 한 번은 세야 되는 게 맞거든. 근데 지금 2번 더하고 있으니까 한 번은 빼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참고라고 해서 그럼 당연히 A, B가 서로소이면 같은 말이죠. 서로소이면 그냥 두 개를 더하시면 돼요. 왜 서로소란 말은 겹치는 게 없다는 거니까 당연히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각각을 더한 거랑 같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자, 밑에 있는 2번 같은 경우 가끔 나와. 그냥 이거는 이제 그냥 공식으로 암기를 하면 좋은데 자, 밑에 보시면 뭐가 써 있죠? A랑 B랑 C 이 세 개를 합집합하는 거에 원소의 개수를 묻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공식이 좀 길어서 어려워 보이지만 공식이 약간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을 이해하시면 그냥 외우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얘는요 가끔 나오니까 이제 외우실 친구는 좀 외워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식이 뭐냐면요. 자, 위에랑 똑같아 일단은. 한 개짜리는 전부 다 더합니다. 이렇게 한 개짜리는 전부 다 각각을 더하신 다음에 빼기 뭐를 빼냐면 교집합을 다 빼줍니다. 우리가 위에서도 교집합을 뺐단 말이야. 이해돼? 자, 한 개짜리는 다 더하시고요. 두 개짜리, 즉 교집합은 다 빼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세 개짜리 교집합은 다시 한번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규칙이 뭐냐면 한 개짜리는 다 더하시고요. 두 개짜리는 다 빼시고요. 세 개짜리는 다시 더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개, 두 개, 세 개로 바뀌면서 뿔맛 뿔이 바뀌는 거예요. 다 더하고 다 빼고 다 더하고 이걸 응용하잖아. 그거 아세요? 네 개짜리도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똑같이 하면 돼요. 한 개짜리는 다 더하고 두 개짜리는 다 빼주고 세 개짜리는 다 더하고 네 개짜리는 다 빼주시면 네 개짜리 합집합도 공식을 만들 수가 있는데 네 개까지는 거의 절대 안 나온다 보시면 되고 세 개까지는 가끔 본 적 있잖아. 그럼 세 개까지는 실제로 이런 벤 다이어그램도 종종 보신 적 있을걸요? 이런 약간 방사능 모양. 그래서 이렇게 장중 나와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이런 넘버 관련 문제가 나온다면 이 공식만 알면 풀릴 겁니다. 이 공식을 외워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을 잠깐 읽어보고 이제 문제 풀러 가겠습니다. 자, 오른쪽 읽어보시면요. 자, 아까 제가 했던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합집합의 원소 구할 때 단순히 두 개를 더하시면 안 돼요. 왜? 얘를 2번 더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한 번 빼줘야 된다라는 거야. 여기 한 번 빼주기, 한 번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이런 거 내가 또 설명한 적도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친구들 있지. 자집합은 이런 거 안 돼요. 이거는 설명한 적 없습니다. 이거 안 되는 거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정리 끝난 친구들이 이제 한 장 넘겨보시겠어요? 자, 한 장 넘겨보시면 이제 또 문제가 쭉 나오는데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몇 문제 준비한 것들 쭉 보시면서 문제의 컨셉들을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페이지는 33쪽입니다. 자, 유형 10번 드 모르간의 법칙부터 할 차례인데
자, 한 문제 한번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장에 있는 자, 238번 문제. 바로 B 플러스 풀어볼게요. 왜? 이거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는 그냥 또 벤 다이어그램에다 그리시면 돼요. 얘도 그냥 그리시면 되긴 해. 근데 이제 간단하게 추리를 요구하는 문제라 B 플러스입니다. 자, 238번입니다. 자,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학원과 거의 동일하게 수업은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여만 잘 하시면 됩니다. 자, 1분 40초 드리겠습니다. 자, 238번. 제가 질문 드리며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마이크를 이용하시든 혹은 채팅창을 이용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분 40초 드려봤는데, 자, 일단 첫 문제니까 한번 다 같이 해볼까? 자, 혹시 정답 나온 친구 있을까요? 자, B가 될 수 있는 원소의 합 가장 작은 거 얼마일까요? 16. 자, 16 나온 친구가 몇 명 있으시네요. 자, 정답은 네, 16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자, 틀린 친구들은 자, 제가 드린 시간이 사실은 이거를 푸는데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왜 못 떠올렸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시겠죠? 자,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전체 집합은 10 이하의 자연수고요. 즉 원소 나열하자면 1부터 10입니다. A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요 조건이 나와 있는데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본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한 친구라면 요렇게 같은 말로 바꿀 수가 있겠네요. 자, 어쨌든 자, 합집합의 바깥쪽에 135가 있더라. 그리고 사실은요, 여기까지만 정보를 주면 집합비를 정확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뭘 물어봐? 모든 원소를 더할 건데 가장 작아지는 경우야. 자, 뭐 해보자. 자, 지금부터 한번 그림으로 한번 간단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남은 파트는 오늘 뭐 원소의 개수든 다 똑같아요. 벤 다이어그램과 함께라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리신 다음에 먼저 제일 만만한 게 어디냐면 이 빨간색입니다. 합집합의 여집합, 즉 합집합의 바깥쪽은 여기거든요. 여기에 135, 여기에 135는 확정적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 이제 뭐를 그릴 차례냐면 여기 있는 A에다가 얘네들을 표시할 타이밍에서 좀 곤란함을 느껴요. 왜? 결국 이제 A 안쪽에 보시면 요 자리도 있고 요 자리도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교집합에 관한 힌트가 없기 때문에 2, 4, 6, 8, 10이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그리고 지금 거기서 최소값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한번 이 문제 깔끔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전체 집합 1부터 10까지를 일일이 나열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
일단은 확정적으로 바깥에 있는 1, 3, 5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부터 뭐를? 집합 B를 만들 차례야. 자, 집합 B는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여기에 있는 원소를 더할 건데 가장 작아지게 더해 주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A에 있는 2, 4, 6, 8, 10을 어디에다가 둬야 집합 B의 원소가 줄어들까요? 를 고민하셔야 돼요. 사실 합이라고 불렀지만 사실 같은 말이 뭐야? 원소가 작을수록 합도 작아지는 거고 원소의 개수가 작아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저기 있는 2, 4, 6, 8, 10을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싹 다 몰아버리면 되겠네요. 다시 교집합에 하나도 없게끔 만들어 준다는 거야. 일종의 서로소가 되게끔. 이해돼? 그럼 자 2, 4, 6, 8, 10 얘네들이 저기 있단 말인 B에는 반드시 누가 있다? B에는 반드시 7과 9는 얘네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야. 얘네들 어쩌면 최소값이란 말은 최소한의 조건만 만족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이거 두 개를 더한 게 최소값이다라는 거야. 이렇게 자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뭐 드모르간 살짝 추가됐는데 그냥 또 이제 벤 다이어그램 문제예요. 그려보시면 되고 이제 최소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추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 끝난 친구는 자, 밑에 있는 유형 11번. 자, 밑에 있는 유형 11번 한번 가볼 건데요. 자, 유형 11번 문제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그리고 자, 온라인 수업의 장점 중 하나, 이거 캡처 기능을 활용해서 스크린샷 캡처를 찍어서 이제 다음 필기 못한 친구는 필기도 마저 하세요. 아시겠죠? 자, 유형 11번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부터 노래를 부르고 있는 위에 제목이 써 있네요. 간단히 하기.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집합의 연산도 배웠고 관련 성질도 배웠잖아. 얘네들을 이용해서 지금부터 조금 긴 식을 줄 거야. 이 긴 식을 여러분들이 배운 걸 총동원해서 최대한 간단히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몇 문제 풀어봤는데 걔네들은 긴 것도 아니야. 이제는 정말 좀 긴 식이 나올 거예요. 자, 이 식을 한번 간단히 만들어 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좀 중요하니까 몇 문제를 같이 풀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풀어볼 시간 1분 20초면 될까요? 자, 1분 20초 드리겠습니다. 자, 정답은, 그러니까 가는 과정 자체는 한 개가 아닌데, 제가 지난 시간에 몇 개 별표 친 것들 있잖아. 그것만 잘 의식해도 웬만한 건 다 풀립니다. 다시, 제가 지난 시간에 별표 치면서 구분해 줬거든. 이거는 정말 중요하다. 그런 것들만 이용해도 간단히 됩니다. 간단히 간단히 자, 혹시 이 문제 풀어본 친구, 자, 이거 최대한 간단하면 뭐 나오는 줄 아세요? 진짜 딱 콩알만 해지는데? 어, 콩알. A. 자, A 나온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지금부터 한번 제가 이 문제 설명을 좀, 시범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지난 시간부터 노래를 불렀단 말이지. 이거 시험에 나올 거라고. 이번 시험에 100% 나옵니다. 자, 위에도 써 있지만 혹시 또 까먹으셨을까봐 몇 가지 많이 쓰는 것들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첫 번째가 요식입니다. 자, 특히 이제 이렇게 자집합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바꾸는 거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앞장에서 배웠던 드 모르간의 법칙. 그 드 모르간의 법칙도 꽤나 많이 쓴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분배 법칙. 특히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역방향, 이 분배 법칙의 역방향을 특히 많이 씁니다. 즉 이미 분배가 되어 있는 거를 거꾸로 묶는 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 짜잘하게 뭐 교환 법칙 이런 거, 교환 법칙도 많이 쓰는 법칙이니까 일단 이 네 가지를 의식하는 상태에서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어디? 여기. 자, 여기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집합은요, 암산할까요? 교집합의 여집합인데, 여집합의 여집합은 B니까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네요. 자, 한꺼풀 벗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끝난 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보인다? 여기 혹시 분배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A 교집합, A 교집합. 이거 분배하기 전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즉, 위에 3번에서 필기한 분배 법칙을 거꾸로 씁니다. 여기에서, 자,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검정 색깔로 당연한 얘기인데 했던 그 말입니다. B랑 B 여집합을 합치시면 전체가 나옵니다. 그리고 A 교집합 전체는 뭐가 나온다? A가 나오겠죠. 둘 중에 작은 거. 이렇게 해서 간단히 만드는 문제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몇 번 하다 보면 나중에는 또 계속 뭔가 하는 걸 하는 것 같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밑에 240번 문제 한번 풀어보실래요? 자, 240번 문제. 지난번 시간 숙제에도 이런 멘트 본 적 있죠? 얘랑 항상 똑같은 거, 그냥 똑같은 거 고르란 문제입니다. 자, 240번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간을 오래는 못 드립니다. 어차피 못 푸는 친구는 오래 줘봤자 못 풉니다. 왜 애초에 뭐 할지 몰라 하거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저런 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성질을 왜 배운 줄 알아? 저거 하려고 배워, 저거 하려고. 저거 하려고. 오늘 요 간단히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꽤 여러 문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서 이거는 많이 해보셔야 돼요.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야. 이제 2주하고 조금 남았나요? 한 2주하고 조금? 또 추석 끼고 먹 끼고 하면 저거랑 똑같은 게 있을까? 자, 1분 30초를 제가 드린 것 같은데 일단 이걸 물어볼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두 번째 문장에 있는 이거 간단히 하면 뭐 나오는 줄 아세요? 이게 또 간단히가 되거든? 설마 이대로 두고 풀진 않을 거 아니야. 자, 혹시 여러분 중에 이거 간단히 하면 뭐 나오는 줄 아세요? 아무도 없어요? 자, 이거 간단히부터 한번 도와드릴까요? 자, 이거 간단히부터. 자, 주어진 문제가 이겁니다. 자, 이것도 간단히 가능할 것 같아. 뭐, 한두 개 풀이가 아니라 여러 가지 풀이가 있는데, 저희가 계산 연습도 할 겸,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A 차집합 B는요, 같은 말이 뭐다? 교집합의 여집합입니다. 이렇게 바꾸신 다음에, 이 여집합을 드 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하신다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분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한 번 더 이 친구를 분배 법칙 하나씩 하나씩 분배해 보시면요. 굳이 이럴 필요가 없었나? 이게 뭔가 좀 굳이 이럴 필요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분배해 보신다면 이렇게 해서 분배가 됩니다. 여기서 자, 이 친구 여러분들 같은 말이
교환 법칙을 하면 요렇게 빼지고요. 얘랑 같은 말이 비차집합 A입니다. 자, 여기까지 왔거든요. 혹시 여기서는 할 수 있겠어요? 자, 얘랑 같은 말이 뭐게요? 비차집합 A 합집합 B는 뭘까요? 이제 더 이상 간단히는 안 돼. 식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림으로 보셔야지 저게 구체적으로 어딜 말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비차집합 A라고요. 비차집합 A는 여기거든요. 이거랑 여기 있는 B랑 합치면요. 뭐가 된다? 이거 B가 됩니다. B가. 여러분 비차집합 A랑 B랑 합치면 B가 되지 않을까요? B가 더 큰 건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요. B야 B.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르실 건 뭐다? 이 1번부터 5번 중에서 B가 나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골라볼 시간 다시 드릴까요? 자, 제가 두 번째 문장은 해석을 해드렸고요. 딱 1분 뒤로 볼 테니까 여기 5개 중에서 B가 있습니다. 몇 번일까요?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이게 좀 숙련이 덜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금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좀 끝까지 내가 계산으로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은 버리세요. 적당히 예뻐지고 나면 네, 정답은 잠시 후에 물어볼게요. 적당히 예뻐지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마무리는 벤 다이어그램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하나 있는 거지, 벤 다이어그램이. 그래서 거기서 쟤를 한번 색칠해 보신다면 이제 정말 간단하게 콩알만하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요 두 번째 내용인가요? 두 번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간단히는 지난 시간부터 이어지는 시험 문제입니다. 간단히. 자, 이 문제 태영이는 4번이라고 했는데 혹시 다른 친구들 정답 뭐 나오세요? 자, 이거 다른 친구들이 뭐 나오실까요? 자, 4번. 자, 4번이라는 친구가 2명이 있네요. 자, 몇 개 한번 도와드릴까요? 자, 뭐 재미로 한번 나머지도 한번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상상돼 교집합이랑 A랑 합치면 A가 나옵니다. 자, 2번은요, A에서 교집합을 빼주면 A 차집합 B가 나옵니다. 3번은요, 합집합에서 A를 빼시면 B 차집합 A가 나옵니다. 4번은요, 합집합에서 A 차집합 B를 빼시면 맞겠네요. 얘는 B가 나오겠네. 여러분들이 이제 그려보시라고 했죠. 다시 합집합에서 A 차집합 B가 이거거든. 이거를 싹 빼내시면 요것만 남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있는 4번이 뭐다? B입니다. 5번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교집합에 여집합 보이니까 차집합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A에서 B 차집합 A를 빼봤자 A입니다. 왜? 이거 두 개가 서로서예요. 상상해 보시면 겹치는 게 없다는 거지.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A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니라는 거야. 또 해볼게요. 자, 위에 있는 241번 문제. 자, 위에 있는 241번 문제. 또 풀어보세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유형들이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간단히 문제 유형들입니다. 자, 241번처럼 나오기도 합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시험 대비 때 뭐 할지 간단하게 말하자면 일단 교과서 풀어오신 것 중에 간단하게 질문 받고요. 원래라면 이제 교과서 뒤에 있는 또 집합 쪽 할 차례인데 일단 제가 미리 봐보니까 집합 쪽이 이 책 풀 줄 알면 다들 잘하잖아요. 그 집합 쪽은 내가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일은 이 책을 지참하셔가지고 이 책에 이제 그 중간중간에 넘어간 것 중에서 좀 어려운 문제들 제가 어려운 문제들을 좀 선별해가지고 도와드릴 겁니다. 또 숙제로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거니까 요 책을 내일 지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교과서는 할 게 없어요. 시간은 똑같이 5시에 오시면 됩니다. 아, 길다. 근데 저게 성립할 때 항상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저게 성립할 때. 자, 한번 이번에도 제가 한번 시범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는 뭐다? 이식. 이식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간단하게 만드는 거 시범 보여드릴게요. 잘 보고 못 본 친구는 지금 세 번째고 하나 더 할 거야. 몇 번 하고 있다는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 내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도 눈에 띄는 게 차집합입니다.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꾸라고 했고요. 그 다음 눈에 띄는 건 바로 왼쪽에 있는 이 친구. 이 친구 교환 법칙 이용해서 좌우 바꾸겠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보이세요? 분배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분배되어 있는 거를 어떻게 하자고? 분배하기 전으로 묶어 보겠습니다. 그 제가 말했던 거야. 분배 법칙이 역방향이 많이 쓰인다고. 역방향이. 약간 인수분해랑 비슷해요. 느낌은. 그리고 얘가 얼마다? 얘가 U입니다. 그럼 비교집합 U는 결과적으로 B가 나옵니다. 즉 여기를 최대한 간단히 했더니 B가 나왔고 다시 한번 끊어가자면 A 합집합 B가 B다라는 거예요. 이거 지난 시간 내용이죠. A 합집합 B가 B라는 말은 맞아.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까지 해석을 하셨나요? 이렇게. 자, 이제 부분집합일 때 항상 옳은 것은 지난번 숙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기억, 교집합하면 작은 게 나와야 돼요. 틀렸습니다. 니은 A 차집합 B는 공집합 맞겠죠. 자, 디귿. 자, 쌤 디귿은 이거 뭐죠? 자, 뭔지 모르겠을 때는 뭐 해봐라? 제발 좀 그려보세요.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그림으로 묘사하면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한번 얘를 색칠해 보겠습니다. A 여집합, 자, A 바깥쪽이랑 그리고 B, 요게 B거든요. 이거 두 개를 합치시면 전체가 나오네요. 디귿 같은 경우는 혹시 못 고른 친구 중에 이거는 간단히 안 되나? 안 돼. 너네가 배울 중에 여집합에 합집합은 없단 말이야. 근데 가끔 나오는데 이럴 때는 그려보세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리을. 자, 얘는 간단히 가능하겠는데, 자,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이고, 이거 두 개 자리 바꿔서 차집합 다시 바꿔주면, 얘랑 같은 말이 뭐다? A 차집합 B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라 있는데, 이게 니은이죠. 그리고 이 경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이다. 자, 이렇게 해서 푸는 문제예요. 자, 이런 식의 어떤 이제 문제가 딱 시험 문제가 이 문제는 그냥 시험 문제 내가 봤을 때 굉장히 괜찮아. 그러니까 나오면 돼. 시험에 나오세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라스트 243번 풀어볼게요. 자, 라스트 243번입니다. 자, 얘도 이제 뭐 또 두 번째 문장에 긴 시간 하나 나와 있어. 이번에는 좀 맞추는 친구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해 보시겠어요? 자, 풀어볼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엄청 빨리 가네요. 벌써 9시가 넘어갔네. 근데 여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유형 하나의 문제를 4개 푸는 중인데 이런 적이 잘 없죠, 보통. 근데 이제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길 바래요. 시험 문제야.
몇 문제만 더 풀고 쉴게요. 지금 시기에는 좀 아까워. 아직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놀랍게도 두 번째 유형입니다. 자, 1분 30초 들여봤는데요. 혹시 이 문제 정답 나온 친구 있을까요? 자, 이게 몇 번 그림일까요? 쟤를 최대한 간단히 하면 밑에 있는 그림 중에 한 개가 묘사가 됩니다. 이번에 예찰이가 합류했네요. 그래서 5번. 자, 5번이라는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 한번 제가 이 식을 간단히 하는 거 한번 시범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멀리서 쭉 감상해봐. 자, 이번 경우는 자집합은 눈에 안 보이네요. 일단은. 근데 뭐가 보인다? 이번에는 오늘 처음인가요? 한번 분배 법칙을 써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 왼쪽에서 놀아보자고요. 오른쪽은 딱히 할 게 이게 좀 별로 없어. 뭐 할 수 있긴 한데 좀 그래. 얘는 왼쪽에서 놀아볼게요. 그래서 분배 법칙을 해보시면요. 자, 위에 쓰겠습니다. 자, 분배 법칙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분배되어 있는 걸 묶을 줄도 알아야 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게 뭐다? 공집합입니다. 여기가 공집합이 되고 즉 사실상 공집합이랑 얘랑 합치면 왼쪽이 딱 이것만 남습니다. 이 전체가 뭐다? A 교집합 B입니다. 즉 한번 끊어가자면 A 교집합 B 합집합 A 교집합 B 여집합. 자, 요런 상황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왔는데 틀린 친구는 이제 더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막 요거를 막 드모르간 해가지고 해보시면 알겠지만 더 안 됩니다. 이게 드모르간 해보시면 알겠지만 더 뭔가 하기가 애매하고 이 문제는 사실상 여기에서 끝나긴 해요. 왜 그러냐면 잘 봐봐. 여러분들 지금 왼쪽에 교집합이 있어요. 얘랑 교집합의 여집합이랑 합치면 이거 뭐가 될까요? 즉 제가 비유를 좋아하는데 제가 지금 보기에는 얘 지금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얘 지금 이런 상황이랑 똑같다고요. 지금 A는 아닌데 여기 보시면 똑같은 게 여기 두 개 있잖아. 교집합이랑 교집합 바깥쪽을 합치라는 거야. 여러분 이제 어떤 집합이랑 어떤 집합의 바깥쪽을 합치면요 뭐가 나온다? 전체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게 어려운 포인트겠지. 여러분들은 뭔가 더 간단히 쌤 언제까지 하라고요? 저도 알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만약에 더 됐으면 더 했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드모르간 해보시면 알겠지만 드모르간 해봤자 더 이상 뭔가 하기가 좀 애매해져. 이 상황 자체가. 즉 여기까지 끊고 뭔가 되나 봤더니 딱 요런 상황이 나왔고 요런 상황일 때는 저희가 전체라고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는 전체 집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5번에 있다라는 거야. 자,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총 4문제 풀어봤으니까 자, 나머지는 이번 한 주 동안 숙제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갈게요. 자, 다음 장의 유형 12번은요. 가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245번 문제. 자, 배수집합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제가 교과서에서 진지하게 배웠던 내용인데 이제는 그냥 뼈만 남았어. 그래서 245번에 배수집합 그리고 246번에 약수의 집합이란 게 나옵니다. 쌤 이게 뭐예요? 말 그대로입니다. 자, 한번 시범 보여드리자면 A3에는 자 위에 읽어보시면 여기에 지금 설명이 나와 있단 말이야. AN에는 뭐를 모아놨다고? n의 배수를 모아놓은 거야. n의 양의 배수를. 그래서 3, 6, 9, 12 이런 것들이 모여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A8에는 8의 배수, A12에는 12의 배수가 모여있다라는 거야. 그쵸? 그리고 약수 집합은 말 그대로 K의 약수를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K의 약수를. 예를 들어 자, 밑에 있는 P36에는 그럼 뭐가 들어있다?
36의 약수들이 들어있다는 거야. 이렇게 쭉 원소 나열 좀 해보시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6의 약수들이 쭉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이런 식의 어떤 배수집합, 약수집합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자, 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 문제긴 한데 가끔 나오더라고요. 자, 245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고 저거랑 똑같은 집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사실상 이제 나중에 몇 가지 팁과 함께 결론도 외워도 괜찮습니다. 결론을 좀 외워서 나중에는 풀 겁니다. 245번. 아, 시간 안 재고 있네. 나 지금 시간도 없는데 시간도 안 재고 있네. 허허. 그래, 1분. 힌트를 드릴까? 그냥 좀 먼저 드릴까? 원래 이런 걸 먼저 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얘는요, 지금 요 밑에 있는 저식 상태로 하면 못 풉니다. 분배 법칙을 먼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분배 법칙을 먼저 해야지 좀 할 말이 생길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할 말이 잘 안 생겨. 사실 합집합 자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긴 한데 좀 조건이 좀 제한돼 있어. 근데 교집합은 딱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라는 거야. 자, 배수집합이라는 거 가끔 나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그러면 시범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요거를 구하는 문제인데, 자, 왜 이 상태로는 할 말이 없으시냐면요. 해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자, 3의 배수, 자, 합집합, 8의 배수. 제가 한번 이거 쭉 써볼까요? 3의 배수랑 8의 배수를 모아보시면요. 이런 게 생기거든요. 자, 모아봤어요. 그런데 뭐가 되나요? 모아봐도 3의 배수랑 8의 배수를 모아봐도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얘네들은 지금 중구나 막 모여있잖아. 3, 6, 8, 9, 12. 뭐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다고요. 이해돼? 그래서 웬만하면 합집합은, 여기서의 꿀팁인데, 합집합은 보통 마지막에 하거나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합집합을 먼저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약간 국룰 같은 게 있어. 먼저 항상 이렇게 바깥쪽에 뭐 교집합 같은 게 있고, 안쪽에 합집합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마치 우리한테 뭐 하라고? 마치 우리한테 분배 법칙을 하라는 그런 느낌으로 존재한다는 거야. 자, 지금부터 한번 분배 법칙을 먼저 해보세요. 그리고 자, 이제 여기서 교집합은요, 할 말이 생겨요. 자, 말로 해봐.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그리고 12의 배수인 거. 그게 뭘까요?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12의 배수인 거. 근데 혹시 여러분들 12의 배수란 말 동의하세요? 못 믿겠으면 쭉 나열해 보시면요. 저거 둘 다 되는 게, 어차피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최소 공배수랑 연결되는 그런 파트예요. 3과 12의 최소 공배수가 10이란 말이야. 그래서 뭐다? A12가 됩니다. 다시 오른쪽에 보시면요. 자, 이번 경우는 8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12의 배수인 거. 뭐가 있다? 24의 배수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자, 여기서 얘네 둘은 할 말이 생겨요. 자, 우리가 합집합에서는요, 할 말이 생기려면 얘네 둘 사이도 배수 관계가 돼야 돼요. 이럴 때는 할 말이 생긴다라는 거야. 자, 이제 여러분들이 12의 배수랑 24의 배수를 합쳐보시면요. 한번 합쳐보시면요. 뭐가 나오냐면 12의 배수가 나옵니다. 사실상 24의 배수가
12의 배수에 포함이 된단 말이야. 이해돼? 24, 48은 12의 배수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간단히가 돼.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배수집합이라고 해서 요것도 나오지만 밑에 있는 약수집합에도 그런 게 나온다라는 거야. 자, 한번 246번 문제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맞춰보세요. 자,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상태로 하면, 특히 저 합집합을 먼저 하면 별로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제가 노가다면 안 돼요? 뭐 그러면 되긴 하겠지. 근데 이제 이 문제는 특히 교집합에서 할 말이 생겨요. 배수집합이든 약수집합이든 교집합에서 할 말이 생겨요. 그래서 교집합을 보통 먼저 하고 이제 그 과정에서 분배 법칙을 하시겠죠. 그 다음에 합집합에서 뭔가 또 할 말이 생기게끔 아마 해줄 겁니다. 자, 246번. 자, 이 문제까지 풀고 잠깐 쉬어야겠다. 5분만 쉬었다가 오늘 일단은 끝까지 다 해야 되거든. 끝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진지할 거는 저기 아까 나왔던 그 간단히 만드는 문제를 좀 진지하게 해보세요. 집에 가서. 아, 지금 집에 계시군요. 그래서 집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콜라 한 잔 마시면서. 자, 1분 30초 드려봤는데 혹시 정답 나온 친구 있을까? 자, 모든 원소의 합 얼마일까요? 이게 약수집합도 뭔가 할 말이 있어요, 좀. 자, 모든 원소의 합. 자, 이거 얼마일까? 자, 태영이 28. 어우, 여기 오늘 다른 친구들은 좀 어려운가 보네. 그러니까 좀 오늘 에이스가 좀 있네요. 태영이랑 가은이. 자, 이번 문제 그럼 한번 같이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먼저 요 집합을요, 뭐부터 하자고요? 하나씩 하나씩 분배부터 하세요. 왜? 합집합 먼저 말하면 10이랑 18의 합집합은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배를 해서 얘네들은 할 말이 생겨요. 자, 말로 해보겠습니다. 36의 약수이면서 동시에 12의 약수인 거가 뭐 있을까요? 이게 어쩌면 일종의 공약수 문제로 바뀌어요. 위에서는 공배수였잖아. 이제 이번 경우는 공약수 문제가 되는 거야. 교집합이 그런 뜻이잖아. 36의 약수가 되면서 동시에 12의 약수인 거. 즉 36과 12의 공약수를 여러분들이 이제 구하실 건데, 그게 또 이제 결론적으로 뭐 요게 이제 최대 공약수라고 해서 이 12의 공약수를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되거든요. 12의 약수를. 이게 이제 약간 중학교 1학년 내용과 연결되는데, 어쨌든 12의 약수들이 다 모여 있을 거다라는 거야. 자, 못 믿겠으면 한번 여러분들이 구해 보시면 이제 공약수가 딱 12일 겁니다. 합집합. 자, 얘도 마찬가지로 36의 약수랑 8의 약수에 둘 다 포함되는 약수. 즉 이거 두 개의 공약수는 뭐다? 아마도 4의 약수일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나열을 해보셔도 됩니다. 4의 약수가 겹치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 둘은요, 합집합도 할 말이 있다고요. 4의 약수랑 12의 약수를 합쳐보시면 뭐가 나온다? 12의 약수가 나옵니다. 왜? 4의 약수가 전부 다 12의 약수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얘가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12의 약수가 나와서 얘네들을 쭉 나열까지 해보시면 되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배수집합, 약수집합은 일단 보통 이게 국룰이거든. 이제 먼저 분배를 먼저 하신 다음에 교집합을 먼저 해결하시고 그 다음 보통 합집합을 해결하는 순서로 가신다면 뭐 밑에 있는 문제 전부 다 어렵지 않게 풀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시간 19분인데 25분까지 쉬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올게요.
엄마, 네, 정비. 나 10시 조금 넘어서 끝날 것 같은데, 그때 혹시 밥, 여기 이런 거 뭐라 해? 사식 좀 넣을 수 있어? 내가 왜 그래? 내 대비를 시켜 먹어. 아, 무슨 때문에 시켜 먹어. 아니, 너는 네가 아쉬울 때만 나한테 말하잖아. 내가 말을 하려고 그러면 너는 말 한마디도 안 하잖아. 그래서 나도 씹으려고. 뭘 씹어? 싫은데? 대비를 시켜 먹어. 아, 정말 1억이야? 어. 진짜, 하나뿐인 아들 진짜 지금 뭐, 야, 격리돼 그건 있는데, 그렇고, 어, 먹은 적 없는데. 아, 괜찮은 아무렇지 않아. 거. 먹으면 이제 아무렇지 않아. 아니,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혹시 뭐 접촉이 됐다든지 이런 거 없어? 없는데, 딱히. 말해도 다 떴어? 응? 어. 아니, 죄송한데 그걸 다 검사하진 않아요? 그거는 1차 접촉자만 검사하는 거지. 같은 반에 수업하는 애들만. 근데 아직 결과는 내가 드린 게 없네. 근데 아마 확진 아직 양성은 없는 것 같은데. 있으면 나한테 제일 먼저 들어왔겠지. 아마 당일날 했거나, 혹은 오늘 했을 수도 있어. 오늘 알 수가 없어. 일단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언제 했는지를 알 수가 없네. 별일 없어. 나 밥은 어떻게? 나, 뭐, 오늘 메뉴 뭔데? 어, 와, 맛있겠다. 죄송한데 무슨 격리 중이에요? 무슨 사람도 아니고 어? 나도 배고파. 알겠어. 스프? 스프 좋지. 일단 그러면 수업 마저 하고 올게. 음. 자, 1분 시작할게요. 자, 자리에 계신 친구들이 채팅창에다가 한 번 더 출석 체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리에 계신지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자, 승아, 윤혁이, 태영이, 가은이, 예찬이, 서준이, 상균이, 뭔가 짧은데? 성중이?
몇 개야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한 명 누굴까? 지환인가? 뭔가 내가 아직 이름 안 부른 게 지환이 같은데 지환이 계세요? 성지환님. 계시네요 고객님. 자, 다들 자리에 계신 걸로 알고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 빠릿빠릿하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그 다음 유형이 자 부등식 관련 유형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이거는 좀 시간이 되면 또 한두 개, 한 개 정도 맛 좀 볼라 그랬는데 생각보다 조금 시간이 타이트한 관계로 유형 13번인 숙제로 넘겨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당연한 얘기지만 이 부등식 관련 문제들은 전부 다 어디에다가 전부 다가 수직선에다가 그리시는 거예요. 자, 벤 다이어그램 아닙니다. 벤 다이어그램 아니에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 교집합 구해라. 역시나 수직선에 그리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고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죠. 요게 될 때라고 있으니까 역시나 수직선에다가 그려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고 여기 있는 해를 표현해봐라. 역시나 이것도 이제 해를 구하신 다음에 이제 A, B를 가지고 표현을 해보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부등식 문제는 특별히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부등식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지난 시간 숙제로도 몇 개 해본 적 있을 거니까 똑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서로소인데 서로소. 서로소가 되도록 해줘라. 지난번에 기억나? 서로소 문제를 같이 해본 적이 있어요. 부등식 관련 문제를. 아시겠죠? 자, 밑에 유형 1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유형 14번에서는요, 컨셉이 뭐냐면, 새로운 연산을 만들어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253번 문제. 자, 이런 문제 기억나시나요? 선생님, 이거 뭐예요? 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 책 만드신 분이 만든 연산, 계산이고요. 오른쪽에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이 설명서대로 그냥 하시라는 거예요. 자, 감이 안 오실까봐 1번으로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번에서 A 별표 공집합 하라고 있잖아. 오른쪽에 설명서를 따라가자면 자, 읽어볼까요? 한 번은 합치고 한 번은 겹친 다음에 빼라고 써 있네요. 한 번은 합집합 하시고요. 한 번은 교집합 하신 다음에 두 개를 빼라고 써 있네요. 그러니까 설명서대로 하는 문제라서 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계산해 보자면 얘가 A고요. 얘가 공집합이니까 A 빼기 공집합은 A가 되니까 A 맞네요. 1번은 맞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중에서 옳지 않은 게 있습니다. 골라보세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번 유형은요, 뭐 새로운 거 가끔 만들어줘. 특히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많이 본 적이 있을 건데, 뭐 꼭 집합이 아니어도 가끔 새로운 걸 만들어 줄 때가 있어. 그럼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시키는 대로. 자, 오른쪽에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설명서대로 하세요. 그리고 옳지 않은 거는 바르게 고쳐보세요. 어디가 틀렸는지. 얘도 뭐 특별히 진지할 건 없으니까 한번 나머지는 숙제로 넘겨 드릴게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시키는 대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분 20초를 내가 드렸네. 1분 20초. 자, 질문. 이거 너무 쉽네. 갑자기 다시 보니까 바로. 자, 몇 번이 정답일까요? 이게 금방 나오네요. 5번이요. 자, 5번이라는 친구도 있고 2번이라는 친구도 있고 혹시 뭐 다른 의견 없어요? 자, 5번, 2번. 자, 여러분 아마 내가 질문하는 거 귀찮아서 답변하기 싫은데 이제 그런 집이 있을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라도 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좀 피곤한 것도 깨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 질문 나온 5번과 2번 한번 두 개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2번부터 볼게요. 자, 2번은 A 스타 A. 선생님, 이게 스타예요. 별이니까요. A 스타 A.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하라고 저도 오른쪽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A 빼기 A가 공집합인데 오른쪽에 A라고 나와 있으니까 2번이 틀렸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5번도 해볼게요. 자, 5번에서는 A 스타 B, A 스타 B랑 B 스타 A 이거 두 개가 똑같은지를 묻고 있습니다. 한번 써볼까요? A 스타 B는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B 스타 A는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거 두 개는 딱 봐도 다를 리가 있을까? 요? 여러분, 자, 말로 해봐. 여기는 말로 하는 게 중요해. 얘네 둘, 자, 여러분 말한 적 있지? 기본적으로 합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요. 기본적으로 교집합도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타라는 새로운 연산도 뭐 결론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겠다라는 거야. 서준아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얘는 어쩌면 우리가 이제 합집합이랑 교집합 교환 법칙 가능하다고 했잖아. 즉 쟤네 둘이가 똑같고 쟤네 둘이가 똑같으니까 당연히 뺀 것도 똑같겠죠. 그래서 어쨌든 5번은 맞습니다. 나머지는 해보시면 맞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253번 문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어쩌면 마지막 하이라이트까지 왔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 쉬는 시간 전에 간단하게 복습 드렸는데요. 자, 우리가 넘버라는 기호를 지난 시간에 처음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연산을 배웠기 때문에 그 넘버라는 기호를 요 연산에다가 접목을 시킵니다. 자, 관련 문제는 256번입니다. 자,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힌트는 자, 벤 다이어그램에다가 한번 표시해 봐. 방학 때 해본 친구라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해준 감은 오실 건데 자, 한두 개 풀면서 느낌 좀 가져가겠습니다. 자, 힌트는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벤 다이어그램. 자, 이번에는 한 친구 콕 집어 물어봐야겠다. 자, 이게 한번 해볼래 하니까 이게 안 하는 것 같아. 해놓고. 보통 학교에서도 만약에 발표 수업을 누구나 아무나 나와서 해볼래 그러면 아무 누가 하겠어요. 나도 안 해. 콕 집어서 누가 해볼래 그러면 이제 하는 신용이라도 하겠죠. 자, 벤 다이어그램에다가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든 생각인데 여러분 실제로 그 제가 군대에서도 배우고 배운 건데 혹시 길 가다가 누가 쓰러져 있으면 아무나 도와주세요 아무나 안 도와줘 여러분들. 정확하게 그 행위를 묘사하셔야 돼요. 지나가는 저기 안경 쓴 아저씨 그래야 그 사람이 도와줍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라고 배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문제 제가 한 친구 콕 집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저씨 도와주세요. 자, 1분 30초면 이 문제 한 3개는 풀 시간이거든. 자, 누구 물어볼까? 지금 계속 여기 이제 쳐주는 친구들은 제가 좀 지양을 하고. 자, 승아야, 혹시 이 문제 정답 나왔어? 자, 몇 번일까요? 자, 3번. 다들 나오셨나요? 자, 이 문제 3번이고요. 한번 시범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라고요? 지난번에 숙제해 보신 것처럼 자, 벤 다이어그램에다가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드린 팁처럼 표시하실 때는 가급적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좀 만만한 거 먼저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제일 만만한 게 교집합이니까 이제 교집합 자리에다가 자, 저게 9라는 말은 원소가 9개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가 9개란 말은 여러분들이 이제 A가 20개니까 요 자리에 11개가 있다는 얘기고 B가 15개니까 요 자리에 6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다 합쳐보시면 26개입니다. 전체가 30개니까 나머지 4개는 어디에 있다? 이 바깥쪽에 있겠네요. 요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요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묻는 게 이건데요. 딱 봐도 뭐 하고 싶다? 드 모르간의 법칙을 쓰고 싶네요.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여기가 어디를 말한다? 합집합의 여집합, 합집합의 바깥쪽이니까 여기를 말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몇 번에 있다? 3번에 있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저희가 지난번 숙제할 때는 요 벤 다이어그램에다가 원소들을 채웠잖아. 근데 이번에는 원소는 알 수가 없고 몇 개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게 몇 개인지를 채우시는 거예요. 자, 하나 더 해볼까요? 다음 장에 259번입니다. 다음 장에 있는 259번 한번 풀어볼게요.